하이 동시문 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구현입니다. 진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같이 투샷 잡혔네요. 문장을 몇 개 준비했던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평소에 잘못 쓰고 있는 회화체의 용법들, 우리 반드시 필요한 문장들 오늘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你是什么名字? 너 이름이 뭐야? 네, 맞아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시를 붙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떤 얘기로 해석할 수 있냐? 넌 이름이야? 넌 어떤 이름이야? 그 정도로 들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시라는 단어는 A, 시, B라고 하면 A와 B가 지금 동등한 관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이름이고 이름이 너고 너가 어떤 이름이야? 그러니까 마치 너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틀린 말이네요, 좀. 네. 그러니까 알아는 듣겠는데 당연히 나를 이름 취급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你是가 아니라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오류가 있는 게 나 홍길동이라고 해요. 我叫 홍길동 되잖아요. 맞아요. 我是 홍길동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 대답할 때 둘 다 되거든. 맞아요. 그걸로 대입시키는 거지. 그럼 안 네. 되죠. 위험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혹은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때는 대답할 때는 시를 넣을 수 있어도 이름이 무엇이에요라고 물어볼 때는 叫什么名字라고 말해야 돼요. 오케이. 예, 是什么名字가 아닙니다. 예, 记住. 두 번째 거, 자 이게 기초 수업을 할 때 또는 심지어 중고급 수업을 학생들 항상 이거 전형적으로 틀리는 거죠. 老师我有问题. 요거 근데 우리 많이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찍을 때마다.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한번 언급해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제가 중국 유학 중이에요. 제가 네. 이렇게 말할 테니까 쌤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봐요. 네. 老师我有问题. 네, 好像你是好像有问题. 你好像有问题. 赶紧去医院. 여기에서 이问题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질문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점, 이상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老师왜问题? 혹은 老师他有问题? 이러면 얘 이상해요. 쌤 저 이상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问题라는 단어가 질문일 때는 앞에다가 이거, 两个 이렇게 꼭 붙여주세요. 老师我有一个问题, 老师我有一些问题, 老师我有两个问题 이런 방식으로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그냥 양사를 앞에다 많이 붙여주겠습니까? 이런 의미적인 중첩과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붙여준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건 차이 같은데 그 이거 하나 차이 때문에 뜻이 완전 달라지잖아. 맞아요.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 언어 환경 속에서 그 사용하는 상경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도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문장 我失去了金钱. 我失去了金钱.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네,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냐면 나는 失去了 잃었다. 金钱 금전 돈. 그러게. 난 돈을 잃어버렸다. 근데 있잖아, 이렇게 쓴 사람은 오히려 실추가 좀 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내가 볼 땐 초급은 아니야. 맞아요. 잘했어. 그래서. 이게 만약 그냥 단순하게 내가 분실한 거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丢了. 对，我丢了钱, 혹은 我丢钱了, 혹은 我的钱丢了 다 돼요. 대신 失去를 쓰지 않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또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냐면 내가 누구랑 내기를 했거나 게임을 했는데 돈을 잃었어요. 그럼 그럴 때는 失去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될까요? 잃었다. 输了. 对. 그래서 내가 돈을 잃었으면 我输钱了. 그렇지, 输钱了. 내가 정확하게 얼마 금액을 잃었으면 我输了100块钱. 그렇지. 네. 금액을 정확하게 넣겠으면 输了 금액입니다. 了가 왜 앞으로 당겨졌을까요? 앞에다가 100块라는 금액을 정확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钱 앞에다가 100块를 넣고 거기에다가 다시 输了 100块 이겁니다. 이 문장을 네가 나한테 한번 물어봤잖아. 형 바꿔봐 하면 자연스럽게. 맞아요. 내가, 네. 뭐 띄울러 쟤는 아니야 그랬더니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더 완벽한 문장은 我丢钱了. 혹은 我的钱丢了. 요거 我的钱丢了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됐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근데 이 我的钱,我的手机,我的包丢了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되거든. 이 丢了라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주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밑줄짝 이거. 누군가의 물건을 분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我的票丢了,我的钱丢了,我的衣服丢了,我的包丢了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 어디 띄울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 이렇게. 我的心里一下子变舒服了. 자, 듣기만 하면은 이제 그心理가 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어때요? 심리, 마음이죠.
이 임금왕자가 있으면은요. 네. 이거죠. 한번 심리학 할 때 그 심리. 맞아요. 네. 심리적으로 심리학입니다. 일단 내 마음이 얘기를 하려면 안쪽 할 때 리를 써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一下子舒服了.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곧바로 네. 一下子 단숨에 단숨에 그렇지. 한꺼번에 变舒服了. 편하게 편안해졌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뭔가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음. 누구를 딱 봤는데 마음이 편해졌다. 어떤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어. 내가 이렇게 했잖아. 舒服多了. 맞아요. 我的心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 我舒服多了. 그렇지. 또는 그냥 내 마음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我的心里舒服多了 혹은 我心里舒服多了. 아. 그리고 여기서 我的心里라고 하지를 않는 게 心里舒服多了 이 덩어리가 수로 역할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런 수로를 뭐라 그러냐? 주술수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공. 나 맘 편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까지 쓰지도 말고 我心里舒服多了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난 물어보자. 너 지금 我心里舒服多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없지. 없지. 실리까지도 생각하지. 그치, 안 쓰지. 그냥 이거지. 아, 我舒服多了. 우리 쇼트 영상에서 막 그런 거지. 얼마여도 말 안 하잖아. 응? 네.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그런 것처럼. 我舒服多了 이런 식으로. 이 슈프라는 단어가 몸이거나 심리적, 멘탈 이런 거 다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舒服多了, 舒服多了 하면 아, 편해졌어 이겁니다. 그런 말을 듣자마자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 听到那句话我舒服多了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슈프라는 단어가 당연히 병이 나을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앞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편안해진 거죠. 자, 그다음 문장. 这件事情给了我很大的信心. 근데 이런 오류 문장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장문할 때 이제 장문할 때 직접 아니면 회화 수업을 할 때 회화 숙제를 내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것도 형 바꿔봐 그러더라고. 자주 시험을 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这件事情让我让썼어 그래도 对让我充满信心하니까 이건 장문용.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푸 하는 거야 네. 우리끼리니까. 나쁘진 않은데 네. 더 자주 쓰는 말 보시죠. 这件事情让我很自信. 自信 이거. 이充满 信心이라는 조합이 정말 좋은 짝꿍 어휘이긴 합니다만 이거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써요.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용기로 가득 차게 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장문 쓰면 아주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장문일 때는. 근데 대신 회화에서는 自信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自信이라는 단어가 자신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 넘치다라는 형용사 수로로 쓸 수도 있습니다. 他很自信 그러면 아, 저 사람 되게 자신감 넘친다. 그렇지. 我很自信 나 되게 자신감 넘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내가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되었어. 이 사건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这件事情让我很自信. 중요한 거는 이 뜻이 여기서 형용사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 중국어 다 잘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마 우리 입장을 이해할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뜻이 약간 형용사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자신감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명사로 생각이 들어서 잘 못 사용해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형용사이면서 명사인 단어들. 예의. 리마. 对. 礼貌라는 단어는 예의가 될 수도 있고요. 他很礼貌. 그러면 같은 말로 他很有礼貌. 그렇죠. 또 科学. 과학. 과학이 될 수도 있지만 他的方法很科学. 그렇죠. 이 사람의 방법이 되게 과학적이야. 하나만 더. 卫生, 위생이면서도 위생적이다. 太卫生了. 对,他们家的饭菜不太卫生. 그러면 이 가게에 맞아요. 이 가게의 그 음식들이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我很紧张,我不能说话. 요것도 이제 제가 바꿨는데요. 네. 사실 요거 제가 변명할 게 좀 많습니다. 왜냐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我很 긴장이잖아요. 네. 나는 매우 긴장했다. 네. 웃는 이가가 없으니까 나는 매우 긴장했다. 네. 말을 할 수가 없다. 요건 제가 말했어요. 쇼부출라이, 그죠? 네. 바꿨는데. 왜냐면 이 不能说话라는 것을 말하면 안 돼. 그렇지. 나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려고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说不出话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说出来 하면요 뱉은 거예요. 근데 出来가 방향부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단어는 가운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说不出话 또는 说不出话来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오케이. 근데 很紧张할 때 이게 나는 긴장했다. 네. 그는 긴장했다. 네. 그래서 말을 못 꺼냈다. 이거 맞아 해석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 언제 이런 말을 많이 쓰냐면 긴장하면 말을 못 하겠어. 이거. 그럼 이럴 때는 두 개를 넣어야 되죠. 어떻게? 이, 지오.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헌을 빼야 돼요. 아, 맞아요. 제가 이걸 진짜 깜짝 놀랐죠, 그죠? 이 헌 긴장 안 됩니다. 예, 이 긴장 就说不出话 혹은 이 긴장 就说不出话来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질문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댓글 달면 헌이라는 단어, 非常이란 단어, 타이와 같은 단어는 긴장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매우 긴장하면 말이 안 나와가 아니라 나는 긴장하면 말이 안 나와잖아요. 그렇지. 그 긴장함의 정도가 얼마나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긴장하면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게 말이 돼? 라고 되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매우 긴장하자마자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맞아요. 네. 지금은 그냥 긴장함과 말이 안 나오는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 얼마나 긴장하냐라는 얘기를 很紧张인지 非常紧张인지 太紧张인지 필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很을 안 쓰고요. 이 형용사 就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 이 문장 중국스럽게 바꿔주시죠. 타이 긴장부터 시작. 他一紧张就说不出话来. 그렇죠. 헌을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시겠죠? 이상합니다. 오케이. 아우,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6개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번호 매기면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진준쌤이 또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好，再见.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